면접 합격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마음가짐, 자세,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 여기저기 잘 화합하고 잘 서포팅할 수 있는 좀 그런 빠릿한 신입? 실제로 제가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스입니다. 이번에는 면접 준비 2탄 영상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면접에서 잘 나오는 질문 탑5를 소개해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면접 복기를 하면서 면접 질문보다는 면접 합격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마음가짐,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예상 면접 질문을 유추하고 또 연습해도 면접에서는 그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면접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잘 대답할 수 있는 단단한 멘탈,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면접을 보면서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마음가짐, 자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편하게 먼저 취업해본 선배가 면접 썰을 푼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편안하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인사 담당자도 아니고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취업을 잘 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준비했구나. 나는 어떻게 준비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참고용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제 인생 첫 면접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면접은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학생 때 졸작을 준비하면서 인턴을 하고 있던 당시였어요. 근데 보게 된 첫 면접이 운 좋게 최종 면접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되게 좋은 카드사였고 초봉도 6천 정도가 되는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최종 면접을 갔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입고 오라는 소린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가 면접을 보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튼 최종 면접을 갔는데 그 최종 면접 안에 3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최종 합격? 어쩌면 나 가능할지도? 막 이러면서 살짝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에 욕심이 더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면접을 보는 와중에 다른 분들이 생각보다 대답을 굉장히 버벅이시기도 하고 외운 티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정말 합격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 이거 합격인데? 라고 확신을 하면서 집을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제가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나는데 제가 어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 났으니까 확인하라고 딱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확인을 하는데 죄송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이라고? 저는 도무지 진짜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 다음 면접을 보기 전까지도 저는 제가 왜 불합격을 했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오만함, 자만심 때문에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때 제 마음에 걸리는 좀 대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면접관님께서 대충은 경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면접 가이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발언은 좀 굉장히 조심해달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는 졸업을 하지 않은 그때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인턴 진행 중입니다. 저 아직 졸업 안 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었으면 됐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아직 학생이고, 경력도 짧은 제 모습을 좀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명확하게 하지를 못하고 대충 어쩌고 저쩌고 저째서 이 정도 경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유독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최종 면접에는 대부분 임원분들이 들어오시죠. 그만큼 정말 엄청난 경력과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실 텐데요. 이야기 몇 마디만 들어봐도 그 지원자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애기 같아 보이는 신입이 와서 아는 체, 막 잘난 체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제가 생각해도 지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면접 이후로 제 오만함을 좀 반성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면접을 임해야 할까? 어떤 태도로 이 면접을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되게 깊은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면접에 도움이 되었던 첫 번째 마음가짐, 바로 역지사지인데요.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 혹은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 저는 이 역지사지 마인드가 채용에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태도가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 신입 채용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높은 경력을 뽑는 자리와는 또 다르죠. 그럼 만약에 내가 신입 채용에 있어서는 어떤 태도와 경험이 그분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신입을 원할까? 이런 것들을 좀 되게 깊이 있게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 만약 내가 지금 신입을 맞이할 선배 팀원, 그리고 팀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신입이 들어왔으면 좋을까? 내가 어떤 신입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딥다이브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팀 분위기에 잘 흡수할 수 있는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진, 그리고 눈치 빠르게 좀 필요한 일을 잘 캐치해서 잘 서포트할 수 있는 팀원을 원할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너무 자기 주장이 세서 컨트롤이 안 되고 힘든 팀원보다는 여기저기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팀원을 원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런 모습으로 포지셔닝하고 모든 전형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확고한 사람보다는 여기저기 잘 화합하고 잘 서포팅할 수 있는 좀 그런 빠릿한 신입? 이런 식으로 저를 포지셔닝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과거 제 면접을 반성하면서 이 겸손함을 꼭 지키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아무리 학교에서 잘해봤자 실제 사회에서 일한 경력을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입으로서의 열정적인 모습을 좀 유지해야겠지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빠르게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 이런 걸 좀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만약에 같이 일하는 팀원 선배와 의견이 너무 달라서 좁혀지지가 않는다. 너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한다. 그러면 지원자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유튜브에서 가끔 보셨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저라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 일을 지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하고 확실하게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대답도 그렇게 나쁜 질문은 아니죠.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되묻고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다소 겸손해진 저의 대답은 이랬어요. 우선 선배님이 말씀하신 업무의 지시를 따를 것 같습니다. 사실 갓 들어온 저보다는 훨씬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업무 맥락에 맞는 지시를 내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따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B 시안이 디자인적으로 월등히 좋다고 생각해서 B 시안을 진행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A 시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더 좋은 안을 두고 왜 다른 안을 진행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업무를 조금 더 진행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표면적으로 좋다는 것 외에 법적인 문제, 그리고 또 유관부서와의 조율, 가격 문제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입으로 들어와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 이전의 업무 내용이나 다양한 고려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선배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 목적을 파악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업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곳에 쓰이기 위해 진행하는지 묻고 조금 더 효율을 높여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뭐 이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함, 그리고 선배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정말 아니고 경험으로 제가 체득한 거거든요. 진짜 회사를 다니면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 외에 생각보다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정말 좋다고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제가 단순히 면접 답변에 선배님 말씀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만 했으면 설득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이 주장에 대한 설득이 더 잘 됐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도 아까 제가 이전에 강조했던 어디에서나 잘 화합하고 내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포용력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지를 써야겠다.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을까? 이런 본질적인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굳이 거기에 대한 답을 막 짜내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방향성으로 대답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훨씬 더 쉽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는 어떤 팀원을 원할까? 어떤 팀원과 함께 일하고 싶을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끔 답변을 하고 태도를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태도,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강박보다는 대화한다고 생각하기. 이 태도도 역지사지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 면접 준비할 때 예상 질문을 뽑고 대답을 이제 활달 외우잖아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도 대답이 나올 정도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답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외운 티가 나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한데요. 여러분이 면접관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외운 티가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딸딸 외우고 답변을 그저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저는 그 지원자에 대한 매력도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답변을 조금 버벅일지라도 한 문장 한 문장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게 담백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단순히 이 자리가 답변하는 수동적인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화하는 자리다,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자리다 라고 좀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투나 어투도 조금 딱딱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어떤 거를 했었는데요.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와 다를 좀 섞어가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미소도 짓고 웃으면서 그 면접 자리, 그리고 그 대화를 좀 잠시나마 기분 좋게 느끼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에 대해서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배드민턴 치는 게 취미인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 업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취미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취미가 리서치입니다. 자료조사입니다. 라는 대답이 더 웃긴 거예요. 입장 바꿔서. 그래서 저는 최대한 사람 대 사람으로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역시 이 솔직함에도 정도가 있겠죠. 내가 하는 대답이 기업 그리고 조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대답은 조금 피해야 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대답을 너무 많이 꾸미거나 과대 포장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좀 진솔하게 대답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접관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냥 딱 얼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 준비할 때도 내가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면접 질문 몇백 개 뽑아서 온갖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외워가려고 하고 막 너무 불안한데 저는 좀 여러 면접을 진행하면서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적인 선이 아니라면 몰라도 괜찮다. 좀 편하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몰라도 괜찮아. 배우면 되지. 충분히 누구나 처음에는 모를 수 있고 내가 그치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좀 빠르게 개선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중요해 라고 저를 다잡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모르는 질문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은 잠시 생각을 좀 해보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까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질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면접관님의 질문을 받았는데 머리가 너무 하얘져서 아무 대답이 생각이 안 난다거나
이 질문의 의도를 내가 전혀 모르겠다 이런다고 하면 억지로 막 쥐어짜서 대답을 하기보다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아주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정중히 여쭤보고 만약에 좀 생각해보세요 라고 해주신다면 정말 아주 짧게 너무 길게 고민하면 안 되겠죠? 아주 짧게 10초 정도 고민을 해보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대화를 좀 조율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말씀해 주신 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걸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본다거나 단순히 내가 기계적으로 외워온 답변을 출력한다기보다는 서로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어요. 왜냐면 우리 평소에 대화할 때도 뭔가 이게 맞아? 라고 다시 되묻기도 하고 좀 어려운 질문이면 하고 좀 생각한 다음에 답변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 면접에서의 동문서답은 굉장히 흔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서는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정말 그 떨리는 면접 자리에 가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하기보다는 내가 준비한 답변을 좀 어느 질문이나 끼워 맞춰서 동문서답으로 대답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을 내뱉고 있는데 내가 나조차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 나가고 있는 말을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내가 외운 답변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기보다는 이 면접분과 사람 대 사람으로 나라는 사람을 좀 보여주고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를 좀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면접 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자뿐만 아니라 면접관 분들과 기업도 굉장히 소중하게 귀한 시간을 내서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또한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좋은 사람을 채용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모두가 소중하게 만들어진 기회에서 만약 내가 실제로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앞으로 동료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과 처음으로 대화해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의 선배, 그리고 팀원, 팀장님, 임원분이 될지도 모르는 분과 함께 하는 설레는 대화 자리라고 생각하려고 저를 계속 세뇌시켰습니다. 물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떨리고 딱딱해지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분은 동네 아저씨다, 삼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글서글하게 대화하지만 정중하게 라는 이 태도를 좀 잃지 않으려고 매 답변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채용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던 마음가짐 중에 첫 번째는 역지사지. 기업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 내가 만약에 팀원이라면 어떤 신입과 함께 일하고 싶을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진솔하게 대답하기. 너무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진솔하게 한번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내가 입사할 회사의 선배 혹은 임원분과 처음으로 대화해보는 자리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 힘들겠지만 면접에 임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면접서를 중간중간 풀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채용이라는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왜 나를 원하는 곳은 아무도 없을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만약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꼭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너무 떨리고 조급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이 살짝 좀 가려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처럼 당장 어떤 면접 답변을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면접 준비 2탄이었는데요. 이번 면접 준비 시리즈는 3탄까지 좀 준비를 했어요. 3탄에서는 면접 유형별로 예를 들어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이런 유형별로 어떻게 나를 포지셔닝하고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면접에 많이 나오는 면접 질문 탑5도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면접에 많이 나오는 질문 탑 5는 고정 댓글에 써두었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